자,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지난번 강의 삼각형의 외심에 이어서 삼각형의 내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도 외심처럼 정의, 작도, 그리고 성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쌤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입니다. 자, 내심의 정의는 무엇이냐? 내심의 정의는 우리가 외심의 정의가 삼각형 외접원의 중심인 것처럼 이제 내심의 정의는 삼각형의 안쪽에 있는 거예요. 삼각형의 내접원. 내접원의 중심이다. 그래서 내접원의 중심이라 해서 내심이라고 부릅니다. 내접원이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으로 접하는 원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접점이 되는 거죠. 여기 접점. 요 안쪽으로 접하는 이 원의 요거를 우리가 내심이라고 해서 I로 많이 씁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안내자인데요. 안쪽에 있다. 인이 안쪽에 있다죠. 그래서 I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내심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세 변에 접하는 원을 내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내접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내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자동으로 끌어낼 수 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는 이 삼각형 보이시죠? 자, 이 삼각형. 이제 눈치 빠른 아이들은 이제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삼각형 이렇게 접해 있으면 여기서 각각 이 변까지 이르는 거리 있죠? 변까지 이르는 거리. 이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전부 다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여기 A, B,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D, E, F라고 한다면 여기 I라고 하면 그러면 I, D 각각 이제 이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죠. 우리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90도 거리로 가장 최단 거리로 정의를 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90도잖아요. 왜냐면 원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접하면 여기 항상 90도거든. 그래서 각각 그 변에 이르는 거리가 전부 동일해요. 그래서 ID, 그 다음에 IE, IF가 전부 동일하는데 뭐로 동일하냐면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접원의 반지름. 자, 이거는 이따가 성질할 때 쌤이 한 번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도입니다. 자, 이것 역시 삼각형에서 이 내심을 작동하는 건 힘듭니다. 왜냐면 이 세 변이 정확하게 접하게끔 원을 이렇게 그리기가 힘들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붕 뜨죠? 이거를 컴퍼스로 모두 다 접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는 이제 어렵죠. 계속.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자, 작동하는 방법. 자, 내심을 작동하는 방법은 바로 삼각형이 내각이 세 개가 있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 세 내각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 각이랑 똑같이 이렇게 여기는 요 선을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부르죠. 각의 이등분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세 내각 쪽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를 각을 이등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각을 이등분. 이렇게 이등분. 얘도 마찬가지로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등분. 이렇게. 그리고 사실 두 개만 해도 돼요. 두 개만 해도 나머지 하나 무조건 만날 건데 얘도 어쨌든 각을 이등분하면은 이렇게 딱 만나고 여기가 각이 똑같아집니다. 여기도 똑같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두 개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세 내각의 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내심이다. 이게 바로 내심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근데 당연히 증명은 또 해야겠죠. 그래서 증명을 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가볍게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냐? 생각보다 좀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한번 내저번을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저번을 그리는 게 여간 어려워요. 여간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내저번을 있고 여기서 쌤이 요 내심을 딱 찍은 다음에 여기서 각각 90도로 딱 내립니다. 내리고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각각 90도로 그었죠. 그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또 6개를 만들게요. 이거 외심할 때도 삼각형 6개를 만드는데 이건 약간 다른 게 이거는 이 친구랑 길이가 현재 같습니다. 이렇게 3개의 길이 같다는 점을 여러분은 기억을 항상 해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참고로 요거는 길이 같지 않습니다. 요건 외심이고요. 외심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까이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였고 얘는 변까지 이르는 이 3개의 거리만 같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쌤이 주장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두 삼각형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로 붙어있는 삼각형이죠.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두 삼각형, 이 두 삼각형 굉장히 합동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합동인지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거 90도죠. 둘 다 90도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둘 다 90도 그리고 요거 빗변을 공유하고 있어요. 똑같죠? 그 다음에 방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이건 뭐야? 90도에 빗변 같고 길이 같으니까 요 두 삼각형은 RHS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합동입니다. 합동. 그래서 RHS 합동이에요. 전부 다 RHS 합동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친구도 이렇게 두 삼각형, 이 삼각형 똑같아요. 이 친구도 90이고 빗변 공유라고 여기 길이 똑같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두 개는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RHS 합동.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두 삼각형, 이 친구도 역시 합동. 이유는 똑같아. RHS. 그래서 RHS 합동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각이랑 동일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각이랑 동일하고 이 각이랑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얘도 각의 이등분선, 얘도 각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세 각의 이등분선을 쫙쫙쫙쫙 그으면 걔는 반드시 내심을 지날 수밖에 없구나. 역으로 생각해서 결국 내심을 작동하는 방법,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동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작동하는 방법, 세 내각 이등분선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질, 내심과 관련된 성질을 쌤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성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성질 뭐가 있냐? 자, 첫 번째는 역시 아까 맨 위에서 봤던 건데 내심에서 어디까지?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전부 같습니다. 알겠죠? 이 친구는 변이에요. 이르는 거리는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내심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심에서 각각 이렇게 변까지 이르는 거리 이 세 개가 전부 동일하다라는 것을 했어요. 자, 참고로 번외인데 삼각형인데 여기 이 점에서 이렇게 꼭지점까지 이르는 이 세 거리 같은 거 이건 뭐라고 부르죠? 자, 요거는 외심이야겠죠. 그래서 비교를 항상 해주세요. 알겠죠? 요거는 외심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르는 거리가 같은데 그 이르는 거리가 뭐로 같다? 바로 여기 있는 이렇게 조그만한 친구, 즉 이르는 거리가 이제 내저번의 반지름으로 동일하죠. 내저번의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질입니다. 두 번째. 얘는 뭐냐면 얘도 외심이랑 똑같아요. 두 개씩 합동입니다. 두 개씩 합동. 자, 두 개씩 합동.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이 친구 사실 이렇게 내저번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쌤이 90도로 이렇게 내려 이 세 개가 거리가 같다고 했죠, 그죠?
그랬을 때 선생님 마저 이렇게 그으면 여기는 이 삼각형이랑 여기는 이 삼각형 이렇게 두 개 합동. 그래서 요렇게가 합동이에요. 합동. 아까 위에서 봤죠?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으면 이 친구도 합동. 이것도 RHS 합동이라고 쌤이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친구, 이렇게, 이 친구,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또 합동. 그쵸?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RHS 합동을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RHS랑 합동인다라는 거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유도할 수 있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도할 수 있는 성질. 응용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알겠죠? 응용할 수 있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성질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이거는 뭔가 그 외심할 때도 또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쌤이 요거를 쌤은 좀 재탕을 좀 할게요. 재탕. 여러분들은 한번 새롭게 그리면서 해보세요. 알겠죠? 미안해요. 자, 재탕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다 합동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요 각이랑 동일하죠. 요 각이랑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또 동일해요. 여기 Z, 여기 Z, 그렇지? 또 마지막으로 여기 두 개 길이도 동일하죠. 여기가 뭐 Y면 얘도 Y, 그지? 근데 또 이런 생각할 수가 있네. 이것도 그러면 X 두 개, 그리고 Y 두 개, 그리고 Z 두 개. 이것도 다 더한 게 뭐랑 또 똑같아? 그쵸? 이거 좀 전부 다 더하면, 이거 다 더하면 지금 뭐랑 똑같아요? 180도죠. 왜냐면 이거 삼각형 전체 합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하, 결국 X 하나, 그리고 Y 하나, 그리고 Z 하나, 이렇게 세 개 다 더한 값은 뭐다? 역시 90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세 개 다 더한 값이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외심에서도 비슷한 성질이 있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외심은 삼각형이 합동일 때 외심은 여기가 X면 여기가 X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Y면 여기가 Y, 그 다음에 여기가 Z면 여기가 Z라는 점. 요게 좀 다르죠. 얘는 이제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끼리가 똑같다라는 거 알겠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씩 뽑으면 90도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야 겠죠. 그래서 뭔가 이 바람개비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가 X, 그 다음에 여기가 Y, 여기가 Z 이런 거. 약간 좀 엇갈려서 바람개비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 점이 내심이든 외심이든 결국 셋 다 합하면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외심의 입장에서도 하나씩 한 거고 내심의 입장에서도 하나씩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이 나오면 전부 다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성질이 뭐냐면요. 결국 합동이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동일합니다.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 이렇게 두 개의 길이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또 동일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렇게 요 친구랑 이 친구랑도 동일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원의 성질에서도 조금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원의 성질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배울 텐데, 이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게 딱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접하게 딱 그으면, 그럼 여기까지, 요 접하는 여기까지 요 거리와 요 거리가 동일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원의 성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내심에서 이렇게 두 개의 길이 같고, 이렇게 두 개의 길이 같고, 여기 두 개의 길이 같다라는 거 알겠죠? 이 접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개씩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또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동이라는 걸 통해서.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역시 각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그 외심할 때도 했는데, 자, 외심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외심할 때는 여기가 x면 여기가 그냥 2배에서 2x였죠. 그죠? 조금 간단했어요. 자, 그런데 내심은 약간 복잡한데, 내심은 이렇게 있으면 내심은 저희가 내심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그으면
자, 잘 들으세요. 여기가 만약에 x다. 그러면 여기는 x에다가 죄송합니다. x가 아니라 90도에다가 반드시 90도에다가 x의 절반만큼만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얘는 조금 복잡하죠, 외우기가. 어쨌든 90도에다가 x 절반만큼만 더해주면 되고요. 자, 요거 증명 한번 해봐야겠죠. 증명을 하는 법은 쌤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여기 내심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심이면 쌤이 이렇게 또 그을게요. 이렇게 그으면 내심이면 만약에 쌤이 여기를 이렇게 이어볼게요. 이렇게 내심 이렇게 이으면 여기랑 각이 같아요. 그죠? 내심은 아까 각이 이등분선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둘이 같아요. 그럼 요거를 쌤이 동그라미랑 하고, 여기는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세모와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저 이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은 외곽의 성질에서 동그라미와 x를 더한 거죠. 그죠? 자, 왜냐면 이렇게 보면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요거랑 더한 게 요거랑 똑같잖아요. 외곽의 성질에서. 그죠?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에서도 요거랑 더한 게 요거랑 똑같으니까 이 친구도 여기가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가 세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 요 삼각형 요거 보이죠? 지금 요거 이제 B라고 하고 여기 A, 여기 이제 C라고 하면은 결국 B, I, C의 크기는 동그라미, X 세모인데 알다시피 동그라미와 X와 세모 이거 세 개 합은 위에서 쌤이 여기 해놨죠. 이 세 개 합은 90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90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동그라미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가 이게 전체가 이 동그라미였잖아. 그죠? 이 동그라미니까 결국에는 전체 각도의 절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쌤이 여기서부터 이 전체 각을 만약에 이 전체 각을 만약에 x라고 한다면 이 동그라미는 그걸 반절하는 거니까 결국 90도에다가 2분의 1 x다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기 좀 쌤이 좀 크게 정리를 했는데 자, 이거는 약간 좀 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4번은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된 공식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형광펜 좀 칠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내심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나중에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라 별표를 많이 칠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제 공식인데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삼각형이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내접원이 이렇게 있겠죠? 내접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I면, 그러면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쌤이 R이라고 할게요.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요 A, 요거를 스몰 a라고 하고, 요거를 스몰 c, 그리고 여기를 스몰 b라고 하면, 자, 이렇게 갈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에다가 R, 요거 내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둘레의 길이를 쭉 더한 겁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둘레 길이를 쭉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삼각형 ABC 둘레 길이죠. 그쵸? 요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요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삼각형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는데, 이렇게 내접원이 떴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거기다가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곱해주고 절반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바로 삼각형 ABC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고요. 자, 이것에 대한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증명은 선생님 여기 증명은 따로 적지 않을 텐데, 증명은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개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으로 쪼갭니다. 삼각형을 쪼갭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걸 아예 싹둑 잘라버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삼각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쵸? 얘도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죠? 얘도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R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90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지? 요게 길이가 R이잖아요, 그지? 맞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수직이니까 여기 R이겠지, 그지? 또 마지막 요 삼각형도 높이가 해당하는 게 R이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전부 이 높이가 R이에요. 여기 R, 여기도 R. 여기 길이는 C, 이 길이는 B예요. 이는 A입니다. 따라서 이 빨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CR, 파란색은 2분의 1 BR, 그리고 검정색은 2분의 1 A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세 개를 결국 다 더해서 2분의 1 R로 묶어주면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식이 따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무엇보다 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로써 이제 내심과 관련된 모든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랍니다. 내심. 자, 이 친구가 내심이래요. 그랬을 때 각 X의 크기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40도면 여러분 봐봐. 이 각이랑 똑같아요. 알겠죠? 각이 2등분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40도야. 알겠죠? 이렇게 붙어있는 것끼리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또 여기 보면 얘가 25도지? 그럼 얘도 25도입니다. 똑같이. 붙어있는 것끼리 같아요. 알겠죠? 결국에는 끝났네요. 이 삼각형 이렇게 3개만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삼각형 3개만 봐주면 이제 여기가 40도, 여기가 25도니까 180에서 둘이 합친 거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80도에서 65도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15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중심이 점 I랍니다.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중심 점 I, 그러니까 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점 I는 세 내각 ABC의 2등분선의 교점이다. 그쵸? 이게 작동하는 방법이라 했죠. 그쵸? 이게 작도법입니다. 내심의 작도법. 두 번째, 점 I에서 선분 AB, BC, CA 이르는 거리가 같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각각 이렇게 선분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세 개가 당연히 다 같죠. 그죠? 당연히 같습니다. 2번 만도 맞고요. 3번, IA는 IB는 IC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내심이면 여기 A고 이게 B고 이게 C면 이렇게 세 개의 길이가 같냐라고 물어본 건데 이렇게 세 개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요거죠.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고요.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요거는 내심이 아니라 외심이죠. 그러니까 3번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점 I는 삼각형 ABC의 항상 내부에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정말 당연하죠. 왜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내심이라는 건 이 삼각형 안쪽으로 접하는 원, 이게 내접원이고 그럼 애초에 이 내접원 자체가 삼각형보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이 원의 중심, 내심은 당연히 이 삼각형에 반드시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외심 같은 경우에는 둔각 삼각형일 경우 외심은 바깥에 존재한다고 쌤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각 삼각형이면 내부, 그리고 직각 삼각형이면은 이제 빗변의 중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삼각형에 따라서 내부냐 외부냐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외심이었는데 내심은 당연히 항상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접원 자체가 삼각형 안에 들어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각 A가 70도면 BIC는 125도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A고 이게 B고 여기 C고 여기 적절하게 I가 있는데 여기가 70도랍니다. 여기가 70도. 여기가 70도. 그러면 BIC 요거의 값이 뭐냐? 요거. 아하, 요거 뭐였냐면 요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공식이 뭐였죠? 요게 자 90도에다가 무조건 90도에다가 여기 있는 이 친구의 절반만 더해주면 됩니다. 절반만. 그래서 35도만 딱 더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야? 125도.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고요. 참고로 이제 외심도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죠? 외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죠? 여러분 저 외심은 좀 더 간단해요. 그냥 요거 2배 좀 돼요. 그래서 요게 140도 알겠죠? 그래서 항상 비교해서 암기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심 외심을 항상 비교해서.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3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심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각도들이 표시할 게 되게 많네요. 여기가 현재 45도니까 이만큼도 45도예요. 그렇죠? 요만큼이 20도니까 이만큼도 20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뭐 하나씩 다 더하면 90도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골라면 다 더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게 90도라는 거 여러분들 쌤이 개념 시간에 알려줬죠. 따라서 결국 이쪽 빨간색 쪽 동네에서 45도 하나 더 해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 쪽에서 20도 하나 해주고 나머지 하나 이쪽 여기 요거 x라고 하면 요거 더하면 90도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x는 이게 지금 합이 65도니까 이만큼 25도라는 걸 수 있어요. 따라서 요게 x, 이게 x 크기니까 이게 25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예제 4번입니다. 자, 예제 4번. 자, 점 i가 삼각형 ABC의 또 내심이랍니다. 그랬을 때 이 x 크기를 구하세요. 아, 이거 방금 아까 했었죠. 예제 2번에서. 어떻게 한다고? 52도로 2배? 아니야. 2배가 아니라 2배는 이제 외심이고요. 이거는 항상 90도에다가 90도는 고정이에요. 여기다가 52도를 나누기 2한 값, 즉 26도 이것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16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기억하세요. 90도 플러스 2분의 1 x 이게 공식입니다. 자, 예제 5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 내심. 아, 이게 또 내심이랍니다. 그래놓고 여기 지금 7cm, 5cm, 8cm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이거 넓이죠. 이게 센티미터 제곱이면 넓이를 뜻하는 용어니까 삼각형 넓이, 이 ABC 전체 넓이가 지금 현재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 근데 20인데 그럼 이거 그거죠. 우리 삼각형 넓이의 마지막 그 성질에서 마지막으로 배웠던 삼각형 넓이 공식 있죠. 자, 뭐였는지 한번 해볼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둘레의 길이 합이랑 똑같았어요. 그죠? 따라서 넓이가 20이면 이거를 이제 공식을 쓰면 2분의 1 곱하기 현재 r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r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r 곱하기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5랑 7이랑 8이랑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다 더하면은 20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결국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야 돼. 그럼 이거 약분되니까 결국 10r이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r은 2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예제 6번입니다. 자, 예제 6번은 별표를 쌤이 3개 정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 i는 직각삼각형 ABC 내심이랍니다. 자, 보세요. 직각삼각형의 내심이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를 하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직각삼각형의 내심이 나오면 나왔을 때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를 요거를 또 구하래. 요걸 또 구하래. 그럼 직각삼각형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이거를 여러분 위에 풀었던 예제 5번이랑 비교를 하면 어쨌든 예제 5번에서 우리가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했냐면 넓이라는 걸 알려줬죠.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알려줬죠.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 자, 이것도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쓸 겁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 자, 넓이를 공식 씁시다.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둘레 길이죠. 그러면 7 더하기 24 더하기 2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이게 31이니까 결국 더하면 2분의 1 r 그리고 더하면 56. 따라서 약분하면 이게 약분하면 28r이 됩니다. 그쵸? 28r. 근데 이 넓이가 뭔지를 안 알려줬죠. 여기 안 알려줬어요. 왜냐면 위에는 예제 5번은 문제를 알려줬어요. 이 넓이가 2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 식 쓴 게 20이랑 갖다가 놓고 문제를 풀어서 r 값을 알았는데 여기서는 딱히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된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문제 풀이를 알겠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혹시 고민해보고 싶으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이 문제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 쌤이 정답을 말해줄 건데 정답은 뭐냐? 결국 28r이라 그랬죠.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기본 공식인데 바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게 바로 이제 기본 공식이죠. 근데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여기가 3이고 이게 4면은 사실 이게 그냥 밑변이고 이게 높이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실 이거는 보시면 그냥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랑 이거가 밑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굳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그냥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90도잖아. 그러니까 그냥 7이랑 24랑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그게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죠? 요거 같은 경우도 3 곱하기 4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얘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2분의 1 곱하기 그냥 7 곱하기 24만 해도 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이거 이렇게 하면 12니까 이게 7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결국 28R이 7 곱하기 12니까 7을 약분하면 7, 4, 28이고 또 4로 약분하면 결국 R은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직각삼각형에서 내심 문제가 같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거는 이 넓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하는 거야. 넓이 1, 넓이 2. 넓이 1, 넓이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넓이 1은 그냥 2분의 1 곱하기 그 직각인 친구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이 공식을 이용하고 넓이 2는 그냥 2분의 1 곱하기 우리 외웠던 거 R 곱하기 삼각형 둘레 길이 합.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갖다가 놓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사실 이 밑변이랑 높이가 A, B, C 중에 그냥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두 개인 거지. 뭐 이렇게 있으면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 C고 이게 90도다. 그러면 넓이는 사실상 요거랑 곱한 다음에 나누기 해서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아니면 이렇게 내저번에 반지름이 존재해서 그러면 2분의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심지어 나중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또 공부하게 되면 이 A랑 B만 알면 나머지 C도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C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A랑 B만 알아도 사실 전부 다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내심이 뜨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세점 DEF는 내저번과 AB, BC, CA의 접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AB가 10cm, B가 6cm, CA는 12cm. 그래서 EC의 길이를 구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뭘 이용하는 거냐면요. 자, 눈치 빠른 애들은 이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바로 요겁니다. 요렇게랑 길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요렇게랑 길이 같은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렇게랑 길이 같은 거. 요렇게 각각 요렇게 길이 같다는 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가 6cm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6cm.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cm예요? 6cm가 됩니다. 근데 전체가 10cm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cm야? 4cm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몇 cm야? 4cm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잠깐 초록색으로 해서 이만큼은 전체가 10이니까 이만큼 8cm라고 말할 수 있네요. 따라서 여기도 8cm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2C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8cm다. 이런 식으로 둘이 두 개씩 같다. 요거로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평행하다라는 조건 좋네요. 지금 현재 이 친구와 현재 평행하다. 자, 평행한 친구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그었을 때 동의각이랄지 혹은 억각이랄지 이런 게 같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AB, 여기가 AC, 여기가 10, 여기가 BC 다 12, 11, 15로 각각 주었어요.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A, D, E의 둘레 길이를 갑자기 구하랍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그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좀 재밌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내심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내심이라는 거는 이 각이랑 이 각이 동일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맞죠? 이 각이랑 이 각 두 개 동일합니다. 왜냐면 각이 이등분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근데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게 평행하잖아요. 그죠?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거랑 이렇게 지그재그 되면서 억각으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동그라미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맞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쌤이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 x라고 하면 역시 억각 이렇게 z 모양 그리면서 억각이 뜨기 때문에 요만큼도 x.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삼각형이 바로 이거 두 개 밑까지 같네? 그럼 얘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동일하죠, 지금?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의 길이는 자, 요거로 그대로 바꿔치기 할게요. 그러면 결국 요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현재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이렇게 길이의 합도 1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길이가 이 길이로 옮겨진 것 뿐이에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합이 10이면 당연히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렇게 두 개 합도 10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얼마인 거예요? 12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는 얼마인 거예요? 1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 둘레 길이 얼마예요? 12 더하기 11에서 정답은 12 더하기 11에서 23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 이제 ADE의 이제 그 둘레 길이는 12 더하기 11 해서 답은 23이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여러분들 이제 8번까지 해서 내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쭉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들은 또다시 개념 노트 잘 보시고, 안 보고도 여러분들이 개념 노트, 뭐, 정의, 작도, 성질 다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쓸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되고, 또 다른 문제집 통해서 내심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개 풀면서 익히면서 내심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